쫙. 넌 그냥 소심한 놈일 뿐이야. 장교 자격이 없어. 이것 봐. 보고도 제대로 못하고 책임도 못 지는 게 무슨 소대장이냐? 절에서 진급해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지. 같은 장교로서 창피하다 이런 놈이랑 같은 자리에서 일한다는 게. 맞아, 너 같은 애는 군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하! 중이라고 폰만 잡지 실제론 병사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잖아. 솔직히 병사보다 못해. 중위님, 우리 후임들보다 더 쫄아 있네. 이 정도면 허수아비지 소대장 맞아요. 불쌍한 척하지 마. 그냥 무능한 거야. 그러니까 다들 뒤에서 비웃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군대에 썩어 빠진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합. 한도윤 중위의 목소리가 여름 무더위 속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28배 젊은 장교였지만 도윤의 어깨는 이미 무거운 책임감으로 굽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몇몇은 대충 자세를 취했고 몇몇은 아예 느릿느릿 움직였죠. 심지어 뒤에서 또 시작이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김일병, 자세 정렬하자. 도윤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지만 김일병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눈빛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변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죠. 도윤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참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호통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중이 우렁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도윤이 돌아보니 박소령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소령이 도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였죠.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긴. 저 꼴을 봐. 병사들이 널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잖아. 박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이라는 놈이 그렇게 약하게 굴면 어떻게 해? 군대가 뭐 하는 곳인 줄 알아? 저는 제 방식대로. 방식? 그게 방식이야? 박소령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장교들도 웃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는 너무 착해. 군대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 확실하게 해야지. 저러니까 진급도 늦는 거야. 도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특히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선임 앞에서 반박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병사들 앞에서 굴복할 수도 없었거든요.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해. 알겠어? 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병사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해왔던 권위마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혼자 걸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무리지어 이야기하며 걸어갔지만 아무도 도윤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야, 우리 중위님 오늘 제대로 당하셨네. 뒤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속삭임이 귀에 들렸습니다. 원래 좀 그랬잖아. 너무 약해. 아, 답답해 죽겠어. 저런 사람이 왜 장교야? 도윤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시간,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한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네, 아버지. 잘 지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굴욕적인 일을 말할 수는 없었죠.
육군 중장까지 지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부대에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 무더위가 심하던데 몸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워낙 의젓하니까 아버지 닮아서 든든해. 전화 속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적어도 부대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도윤 자신도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훌륭한데. 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푹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이었지만 여전히 무더웠어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미지근한 바람만 나올 뿐이었죠.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매일 밤 써왔던 것이었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적었습니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뜨지만 내게는 그림자뿐이다. 창밖에서는 매미들이 요란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죠. 하지만 도윤에게 이 여름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계절처럼 느껴졌어요. 내일은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은 어떨까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그날 오후 도윤은 야외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맡은 바 임무는 해야 했습니다. 중위님, 이 더위에 정말 훈련해야 합니까? 김일병이 불만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도윤은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날씨가 너무 더웠거든요. 하지만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잠깐만 참자. 오늘만 하면 내일은 쉴 수 있을 거야. 도윤이 달래듯 말했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어요.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중 한 병사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그늘로 병사를 옮겼죠. 그리고 부대 본부에 상황을 보고했어요. 보고드립니다. 폭염으로 인해 병사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훈련 중단을 건의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소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훈련 중단?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중이, 지금 나와. 당장.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부 건물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소령뿐만 아니라 다른 선임 장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한중이 앉아. 박소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더위 핑계 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병사 하나 쓰러졌다고 훈련을 중단하자고? 군대가 뭐 하는 곳인 줄 알아? 박소령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젓고 있었죠. 한중이,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장교 자격이 없어. 맞아. 너무 나약해. 이래서 진급이 늦는 거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어? 네. 제대로 대답해. 박소령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울릴 정도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 큰 소리로 대답하자 다른 장교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마치 개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회의실을 나온 도윤은
화장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참담했어요. 땀에 흠뻑 젖은 얼굴, 충혈된 눈. 이것이 과연 장교의 모습일까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진 것을 느꼈어요. 중위님, 훈련 어떻게 된 거예요? 김일병이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궁금해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내일 다시 하자. 아, 그래요? 또 혼나셨나 보네요.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도윤이 상부에서 혼났다는 것을 병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또다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도윤아, 오늘은 어땠니? 날씨가 많이 덥던데. 네,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께는 차마 말할 수 없었죠. 그래, 몸 조심해라. 아버지가 군 생활할 때보다 요즘이 더 더운 것 같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의젓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아버지의 신뢰에 찬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아들일까요? 부대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기대였어요. 전화를 끊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써야 할까요? 펜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짧게 적었어요. 더위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더 견디기 어렵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는데 벌써 이렇게 힘들었어요. 앞으로 남은 여름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풍기 소리만이 적막한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신호탄이 된 것처럼 선임 장교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박소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한중이, 이리 와. 아침 조회가 끝난 후 박소령이 도윤을 불렀어요. 생활관 복도에는 다른 장교들과 병사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네, 소령님. 도윤이 다가가자 박소령은 갑자기 도윤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도윤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났죠. 야, 너 어제 훈련 보고서 제대로 안 썼잖아.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긴. 병사 쓰러진 것도 제대로 기록 안 하고. 박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다고? 어디 한번 보자. 박소령이 도윤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찌를 때마다 도윤은 조금씩 뒤로 밀려났어요. 너 같은 놈이 장교라고? 병사들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주변에서 보고 있던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또 시작이네. 중위님 또 혼나시는 거야? 아, 민망해 죽겠네. 도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임 앞에서 반항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넌 그냥 종이 인형이야. 보기만 그럴듯하지 실속은 없어. 박소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진급? 꿈도 꾸지 마. 여름 더위만큼 허망한 일이지. 그 말에 다른 장교들이 터져나오듯 웃었습니다. 마치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대로 대답 못해? 박소령이 다시 도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알겠습니다. 도윤이 큰 소리로 대답하자 박소령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가.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에 따갑게 들렸어요.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구석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장교들과 함께 앉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함께 앉지 않았어요. 중위님, 갑자기 김일병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뒤따라왔죠. 뭐야?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일병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존댓말은 쓰고 있었지만 어조에서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중위님은 왜 맨날 혼나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수저를 든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이야? 아, 그냥요. 저희도 답답해서요. 다른 장교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다른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후임 병사들까지 도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도윤이 조용히 말했지만 병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중위님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강하게 하셔야죠. 병사들의 말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마치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밥 다 먹었으니까 가. 도윤이 일어서려 하자 김일병이 말했습니다. 아, 중위님. 오늘 저희 외출 나가도 될까요? 외출 신청서는 냈어? 아니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일병의 태도는 이미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신청서 내고 와. 에이, 그런 것까지 해야 해요? 다른 소대는 그냥 말로만 해도 되던데. 병사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장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완전히 무너졌네. 병사들까지 우습게 보잖아.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펜을 잡았어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뜨지만 내게는 그림자뿐이다. 이제 그 그림자마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창밖에서는 매미들이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아직 한창인데 도윤의 마음은 이미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혹서기가 절정에 달한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야간 훈련 지시가 내려왔어요. 오후 9시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훈련장에 집합했습니다. 오늘은 야간 전투 훈련을 실시한다. 박소령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밤이었지만 무더위는 여전했어요. 습한 공기가 숨을 막히게 했죠. 도윤은 자신이 맡은 소대원들과 함께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태도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위님, 또 실수하시면 안 되는데요. 김일병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조심하자. 다들 집중해. 도윤이 말했지만 병사들은 서로 눈짓하며 비웃었습니다. 중위님부터 조심하셔야죠. 맞아요. 또 혼나시면 저희가 민망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애물을 넘고 엎드려서 기어가고 전술 동작을 취하는 과정이었어요.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또다시 모욕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멈춰. 박소령의 고함이 훈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중이, 당장 이리 와.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뛰어가 보니 자신의 소대에서 동선을 잘못 잡은 병사가 있었어요. 사실 어둠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실수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박소령이 도윤의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박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교가 할 일이야? 기본도 제대로 못 가르쳐? 다시 한번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소령이 갑자기 손을 들어 도윤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쫙!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도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한 굴욕감이 더 컸어요. 넌 그냥 소심한 놈일 뿐이야. 장교 자격이 없어. 박소령의 말에 몇몇 장교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너무 약해. 실력도 없고 배짱도 없고 부끄럽다 정말.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땀과 먼지에 뒤덮인 얼굴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대답 못해? 박소령이 다시 도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들려. 죄송합니다.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박소령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기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위님 완전히 당하셨네. 아, 보기 민망해. 저래도 우리 상관이야? 이제는 병사들마저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존댓말은 쓰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전혀 존경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뭘 봐. 훈련 계속해. 박소령이 소리치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전히 차갑고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혼자 걸었습니다. 뺨의 따가움은 여전했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장교들이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도윤이 얼굴 봤어? 뺨이 빨갛더라. 그러게. 아까 맞는 거 봤지? 참 볼품 없었어. 완전히 찌질이네. 저런 놈이 어떻게 장교가 됐을까? 도윤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생활관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위님 괜찮으세요? 김일병이 가짜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빨간데요? 많이 아프세요? 다른 병사들이 웃음을 참으며 구경했습니다. 그만해. 도윤이 말했지만 병사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맞아요. 왜 화내세요? 이제는 아예 반말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도윤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중위님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김일병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뺨에는 아직도 붉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 지친 눈빛, 구겨진 군복. 이것이 과연 장교의 모습일까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겠어요? 대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았다. 나는 정말 장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의 무더위가 방 안까지 스며들어 왔어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선임들의 괴롭힘, 동료들의 무시, 후임들의 반항.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출구는 있을까요? 도윤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장마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써오던 편지를 마저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모욕과 조롱, 무시와 괴롭힘. 이 모든 것이 그를 절벽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 김일병이 대놓고 말했었죠. 중위님, 저희 중위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다른 병사들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다른 부대 애들이 우리 부대 얘기하면서 웃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병사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위님이 없으면 우리 부대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김일병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내쫓으라는 말을 한 것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윤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 되어 죄송합니다. 여름의 더위보다 차가운 사람들의 조롱이 더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도윤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메모지를 꺼냈어요. 더 짧은 글을 써야 했습니다. 아버지, 여름의 더위보다 차가운 사람들의 조롱이 더 힘들었습니다.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장마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생활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중희님이 없어졌습니다. 당직 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곧이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전체 수색, 당장 찾아. 박소령의 급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역력했어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다른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그런 용기도 없는 놈인데. 1시간 반 후 부대 뒤편 야산에서 도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늦었었어요. 그의 주머니에서는 젖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름의 더위보다 차가운 사람들의 조롱이 더 힘들었습니다. 소식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고 곧바로 도윤의 부모에게 전해졌습니다. 시골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아버지 한태식은 전화를 받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뭐라고 했다고? 죄송합니다. 한도윤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흘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부대에서 공식 장례를 치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습니다. 영정 앞에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웃는 모습이 액자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조문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대부분은 예의상 인사만 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박소령과 몇몇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박소령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야.
다른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소심해서 죽은 거야. 약한 놈은 원래 못 버티지. 군대가 체질이 안 맞았던 거지. 그들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부대 분위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러게. 골칫거리 하나 없어진 셈이니까. 너무 나약했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박소령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장이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유전자는 못 속여. 그러니까 말이야. 실력도 없고 정신력도 약하고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나누는 것처럼 웃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장교들이 돌아보니 한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갔어요. 아, 그게. 박소령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아들이 소심해서 죽었다고 하셨나요? 태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약한 놈은 못 버틴다고 하셨나요? 골칫거리가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하셨나요? 장교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태식이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해라고요? 태식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골칫거리가 없어졌다는 게 오해였다고 하시는 겁니까? 박소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태식이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계급장, 이름표, 얼굴, 모든 것을 눈에 새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아들을 죽인 거군요. 뭐라고요?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태식이 돌아서서 영정으로 향했습니다. 장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태식은 아들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늦었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밝혀내겠다. 너를 괴롭힌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장례식이 끝나고 태식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전직 육군 중장으로서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장례식이 끝난 후 태식은 도윤의 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형식적으로 동행했지만 태식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저희가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소령이 말했지만 태식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식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소령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도윤의 방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 되어 죄송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선임들은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동료들은 저를 무시했으며 후임들마저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교로서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절절히 느껴졌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도윤의 일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박소령님께 혼났다. 병사들 앞에서 뺨을 맞았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
부끄러워서 죽고 싶었다. 병사들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김일병은 아예 반말을 한다. 나는 더 이상 장교가 아닌 것 같다. 오늘 아버지께 전화드렸다. 밝은 척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께서 실망하실까봐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일기를 읽어가면서 태식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때 책상 뒤편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숨겨둔 것 같았어요. 태식이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 신고서 초안이었습니다. 도윤이 여러 번 작성해서 버린 것들이었어요. 박소령의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에 대해 신고합니다. 병사들 앞에서의 모욕적 발언과 뺨 때리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료 장교들의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고서는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도윤이 끝까지 제출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전속 신청서 초안이었어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전속을 신청합니다. 현 부대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출되지 않았더군요. 아마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봐 겁났던 것 같았어요. 태식은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핸드폰도 확인해 봤어요.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동기들과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도윤아, 너 요즘 어때? 소문 들었는데 힘들다며? 괜찮아. 그냥 적응 중이야. 진짜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정말 괜찮다고. 걱정 마. 도윤은 동기들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더군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했던 거예요. 태식은 또 다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증거자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윤이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보니 박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중이, 너 같은 놈이 장교라고? 병사들이 다 웃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너 때문에 부대 전체가 망신이야. 두 번째 파일에는 더 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넌 그냥 쓰레기야. 존재 자체가 민폐지. 너 같은 놈은 군대 올 자격이 없어. 세 번째 파일은 병사들의 대화였어요. 중위님 완전 찌질이야. 맞아.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상관이야?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 태식은 파일을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치욕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생생히 알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서랍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대 내 은폐된 보고서 사본이었어요. 도윤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부에 올라가지 않은 사건들의 기록이었습니다. 한도윤 중위 관련 민원 발생 마이너스 처리 내부 조치로 종료. 한도윤 중위 부적응 문제 마이너스 처리 개인 상담으로 해결. 한도윤 중위 정신적 스트레스 마이너스 처리 휴식 후 정상 근무. 모든 문제가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상부에는 아무것도 보고되지 않았던 거예요. 태식은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도윤아, 이제 알겠다. 태식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다 알겠어. 그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너를 괴롭힌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문을 나서면서 태식은 복도에서 마주친 박소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곧 다시 뵐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식은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박소령은 등골이 서늘한 것을 느꼈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여름 폭염이 절정에 달한 오후 2시 부대 본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소령을 비롯한 주요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뭔 일이래? 갑자기 전체 장교 회의라니. 한도윤 중위권 때문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조용히 해. 곧 시작될 것 같은데. 박소령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상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3스타 계급장이 햇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태식 중장님? 박소령이 다급히 일어서며 격려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시죠. 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위압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장님, 무슨 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식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 아들 한도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장교들의 얼굴이 새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도윤 중위는 제 아들입니다. 태식의 차가운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아무도 도윤의 아버지가 전직 중장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중장님, 그건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태식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인지. 제 아들이 직접 작성한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들이죠.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장교라고? 병사들이 다 웃고 있어. 박소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언제? 계속 들어보시죠.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넌 그냥 쓰레기야. 존재 자체가 민폐지. 이번에는 다른 장교의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김대위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님, 그건 오해라고요? 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장례식에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소심해서 죽은 거야. 약한 놈은 원래 못 버티지. 골칫거리 하나 없어진 셈이니까. 장례식 날 나눴던 대화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장교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을 소심하다고 욕보인 건 당신들입니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가 더욱 커 보였어요. 죽은 부하를 두고 골칫거리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장교다운 모습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도 보시죠. 태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대 내 은폐된 보고서들입니다. 제 아들이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더군요. 서류를 넘기면서 태식이 말했습니다. 한도윤 중위 관련 민원 발생 마이너스 내부 조치로 종료. 한도윤 중위 부적응 문제 마이너스 개인 상담으로 해결. 중장님, 그건 조직적 은폐 아닙니까?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 아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폭행하면서도 그것을 숨겼던 겁니다.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태식이 공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군 감찰관실에서 발송한 조사 개시 통보서입니다. 뭐라고요? 박소령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 감찰이 시작됩니다. 가혹행위, 조직적 은폐, 부적절한 지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군 감찰관실입니다. 선두의 선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철민 소령, 김재호 대위, 이성민 중위, 가혹행위 및 조직적 은폐 혐의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찰관들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장교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소령이 항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녹음 파일, 일기장, 은폐된 보고서까지 말입니다. 감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약한 놈은 못 버틴다고 했죠? 태식이 박소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더 약한지 보게 될 겁니다. 감찰관들이 장교들을 하나씩 분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도윤아. 태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했던 대로 했다. 너의 억울함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뜨거운 여름 햇빛이 회의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에게는 겨울보다 차가운 순간이었어요. 정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 후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였습니다. 군 검찰청에서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었어요. 한도윤 중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검찰관이 서류를 펼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박철민 소령은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그리고 부하 장교에 대한 인격 모독 혐의로 직위 해제 및 군 검찰 조사에 회부됩니다. 첫 번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재호 대위, 이성민 중위 등 관련 장교들은 집단 괴롭힘 및 조직적 은폐 혐의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박소령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혹석이 가혹행위와 조직적 은폐로 규정됩니다. 검찰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해자 한도윤 중위의 죽음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것으로 가해자들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태식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도윤 중위는 소심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검찰관이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려 했던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다만 조직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했을 뿐입니다. 박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웃었던 도윤이 오히려 용감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법정을 나온 태식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중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들을 잃은 심정이 어떠신지요? 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 도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단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했을 뿐입니다. 그런 착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버지로서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군 내부의 가혹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태식은 도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묘비 앞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와서 놓고 간 것 같았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왔다. 태식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 너를 괴롭힌 놈들도 모두 처벌받았고 바람이 살랑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너는 소심한 게 아니었어. 끝까지 참고 견디려 했던 강한 아이였어.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돌아보니 젊은 병사 몇 명이 서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저희는 한도윤 중위님과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입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도 중위님을 무시했습니다. 김일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건이 알려진 후에야 중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해자입니다.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린 것뿐이죠.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중위님은 저희를 한 번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었는데 병사들이 도윤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위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태식은 이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아들의 죽음이 적어도 이들에게는 교훈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더 지난 후 부대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었고 부하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태식은 시골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좋아했던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어. 태식이 해바라기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젊은 군인들을 도와주는 장학금이야.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말이야. 가을 바람이 불어와 해바라기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도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이제는 아버지가 내 억울함을 지켰다. 태식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만 내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어.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시청자들에게는 뜨거운 계절의 잔혹함 속에서도 부모의 사랑이 끝내 정의가 된다는 메시지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도 함께요. 도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도윤의 마지막 편지 여름의 더위보다 차가운 사람들의 조롱이 더 힘들었다는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도 혼자 아픔을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태식 중장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